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처럼 2%와 언사장이 옛날 느낌을 살려보려 실외에서 녹음을 하였는데 바람이 너무 시게 불어서 녹음이 잘 안 되고 바람 소리만 쌩쌩 들리는 부분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잘 안 들리는 부분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의 자연을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Vietnam!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베트남의 부동산 실전 구매 노하우가 알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4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날이 좋네요. 날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더울 수도 있겠다, 네, 진짜 이런 살짝 느낌으로 더워지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베트남의 일기예보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할 얘기 없으면 날짜부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보통 뭐 어때? 종교, 정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가족 얘기하면 안 되고. 네. 할 얘기 없으면 하는 얘기가 뭐 어제 점심 뭐 드셨냐, 그쵸 그쵸. 뭐 저녁 뭐 드실 거냐, 뭐 그런 제가 얘기. 오늘 저희가 네. 녹음을 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모 카페에 약속을 잡아서 왔는데 네, 안 오는 거예요. 낚였죠. 1시간 넘게 제가 2%를 기다려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럼 1시간 지나니까 카페가 밥을 하다가 밥을 안 파네?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고 왔는데 네. 오늘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또 휴라는 데가 있고 또 히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제가 또 히어를 가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또 휴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화가 많이 나서, 왜냐면 제가 뭐 엄사장이랑 약속을 잡으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가 아는 거기가 여기가 아닌데 그 택시 기사분이 약간 우기시더라고. 가가지고 뭐 택시비랑 시간을 길에서 버리고 왔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고쳐야 되는데 이 아, 프로가 걱정입니다. 핸드폰을 막 쓰는 것 같아. 막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앞으로는 집에서 안 쓰시는 갤럭시 S9, S10 이런 거 안 쓰시는 분 있으시면 그렇지, 안 쓰시는 분 있으시면 독지가 분들 그렇죠. 지원해 주시면. 아이폰 XR, XS 이런 거. 아이폰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네네. 안 쓰시는 분 계시면은 주면 제가 팔아가지고 제가 갤럭시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고 그래서 정말 별일 없어요. 어떻게 그 새 집에서 일주일간 살아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집이 창이 큰데 네. 생각보다 빛이 안 들어요. 창이 큰데 빛이 안 들면 왜 그러는 거지? 남향이 아닌 거지 집이. 베트남은 참고로 말해서 남향보다는 북향을 선호한다고 선호하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집이 사실은 침대 옆에 그 굉장히 큰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창을 열면은 그 앞에 뭐 빌딩도 보이고 맞은편에 집도 건물이 보이고, 있나? 예, 건물 뭐 큰 건물은 없어요 사실. 아, 큰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유 좋다. 어떻게 그 한데 새 집의 습도는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습도를 논할 만큼 뭐 그게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근데 일주일 살아본 결과 아침에 빛이 안 드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약간 빛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고. 물론 이제 그 빛이 드는 시간대는 내가 밖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쵸. 예. 오전의 기준으로 떴을 때는 빛이 안 든다. 5시쯤 일어나세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안 일어났는데 제가 그 군대에서도 5시에는 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의경을 나와서 그렇게 뭐 불침번을 길게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나왔고 뭐 빛이 안 든다. 그러면 집은 좋죠. 지금 요즘에 또 제가 사는 집은 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그 외교단지랑 그렇죠. 우리 뒤에 그 롯데 그 심격호 회장이 또 스타트를 한 또 시푸차. 시푸차가 롯데 거예요? 아니요, 그 롯데 시푸차 옆에 시푸차가 뭐냐면 그렇죠. 시푸차 옆에 롯데가 또 센터. 크게 그 롯데몰이. 똥덤을 짓죠. 예, 롯데 굉장히 몰과 극장 뭐 이런 레지던스 호텔 뭐 이런 아파트에서 굉장히 크게 짓는데 네네. 또 저희 집이 또 집을 구하고 보니까 그 딱 사이에요 지금. 또 베트남의 꿈과 희망이 될 도시. 네, 베트남에서 가장 지금 요즘 뜨고 있는 도시죠. 네. 고동네인데 지금 고동네 또 사이에 또 지금 양쪽에서 지금 그렇죠. 서쪽 동쪽에서 지금 막 집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대우와 롯데에서 지금. 아주 뭐 열심히 올리고 있고 제 생각에는 또 1년 뒤면 쫓겨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 앞으로 뭐 오늘 뭐 주제가 부동산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는 동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지난번에 이슈가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밖에 이제 밤에 뭐 커피 네. 한잔 하러 나가자 네. 나가는데 골목 문을 잠궈? 그 있었죠. 골목문 잠그고 지금 요즘도 골목 문 잠그나요? 잠궈요. 다 해결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그 밤에 골목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저희 집 밑에 1층이 스파거든요. 스파랑 헤어 살롱인데 헤어살롱. 입구를 잠그더라고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엄사장이랑 방송 찍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맥주 한잔 하고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네. 제가 그때 이봉재 집에서 잠을 하러 잤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데
이제 그 스파 종업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네. 제가 들어온 줄 알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는 잠을 자버린 거야. 그럼 문을 두드려서 문을 깨워야지. 두드리고 텅텅텅텅. 30분 동안 배를 눌렀는데 애들이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 집주인한테 굉장히 열이 받아서 제가 항의를 했죠. 다음날에 이제 그 계약금이랑 이제 월세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 집주인 여자분인데 아마 저보다 동생 같아요. 그 동생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럼 집주인의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이 꼬박꼬박 열려요. 그래서 그냥 네. 그 1층에서 자고 있던 직원들이 아니야, 제때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 뭐 여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쇠문이 있으면은 쇠문 안에 쇠문을 이렇게 손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작은 문이 2개가 있는데 네. 그냥 고기로 손을 넣어서 자물쇠로 문을 열면 돼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잠궈봤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항의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째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문제 계속 없으시기를 네, 바라면서 뭐 집은 괜찮습니다. 집도 뭐 집에 냉장고 세탁기 다 있었던가? 다 있죠. 세탁기는 공용으로 쓰고 네. 뭐 냉장고랑 다 새 걸 넣었는데 뭐 평수 비해서 괜찮아요. 지금 15평 정도 되는데 15평에 30만 원 정도면은 뭐 요 정도 퀄리티의 그것도 집을 괜찮은 구하기가 가격이죠. 제가 가봤는데 퀄리티라서. 뭐 집에 뭐 그림도 막 걸려 있고 네네네. 뭐 꽃 장식품들도 많이 놔져 있고 뭔가 사람 사는 집 같은데 이제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팁을 드리자면 좀 젊으신 분들은 오토바이가 가지고 계시거나 전 오토바이가 없습니다만 좀 자유로운 데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뭐 호떠이나 이쪽으로 서호 쪽에 집을 구하시는 게 훨씬 집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중화나 미딩 뭐 한인타운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 저 돈으로는 저 컨디션의 집을 못 구하는데 네. 조금만 떨어지니까 뭐 이런 뭐 장점이 있더라.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별일 없어요, 요새. 저는 뭐 별일이 없죠. 없어요? 별일 많은 것도 같고 별일 많죠. 별일이죠 사실. 별일이 많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네, 뭐 조만간 뭐 슬픈 사정들이 뭐 슬프진 않지 않습니까? 또 기쁜 사정이라고 합시다. 또 기쁜 사정인가?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주제가 뭡니까 방송 저희가? 오늘 저희 주제가 네. 그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할 수 있나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실전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일전에 뭐 개요는 했죠. 네, 어디가 그냥 뭐 좋다, 어디가 뭐 이런 좋다. 게 있다, 이런 게 있다인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뭐 말씀드립시다. 엄 사장이 이번에 집을 사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네, 집을 내 삽니다. 집 마련의 꿈을 아직 이룬 건 아니고 네, 지금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과연 집을 살까, 그 절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엄 사장이 집을 고르게, 이 친구 굉장히 깐깐한 친구인데 어떻게 무슨 경위로 여기 집을 고르게 됐냐, 뭐 이런 것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제가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오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거 있어도 네. 물어보면 전 잘 모르고 네. 하지만 뭐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뭐 도움이 언제 드릴 수 있고 항상 뭐 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치민에서 그 부동산 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호치민은 이제 좀 뜰 만큼 떴대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약간 핑크북 발급을 약간 좀 의도적으로 좀 늦추거나 좀 네네. 이런 것도 하고. 예. 예를 들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핑크북 발급이 한 5년 정도 지연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제 판단으로는 이제 하도 투기 과열이 좀 불다 보니 그거를 좀 뭐랄까 슬로우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핑크북이라고 하면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한국으로 치면 이게 그 집문서죠 이게. 그 등기부 등본. 네. 등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네. 이 핑크북이 이게 있어야지. 근데 이게 안 나와도 실제로 뭐 그 거래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매 차익을 실현할 때까지는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근데 부동산 사시는 분이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좀 문제 생기죠 사실은. 근데 핑크북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핑크북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모기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 핑크북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좀 하여튼 뭐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 호치민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는 좀 아직까지 하노이 지역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평수랑 비슷한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한 뭐 0.5배, 거의 한 뭐 25%에서 뭐 많게는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투자 가치로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거 사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엄 사장이 집을 어떻게 사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네, 하여튼 쉬고 한번 들어와 네, 보겠습니다. 갑시다. 네.
사장이 지금 자꾸 뭐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기뻐야 되는 일 아닙니까? 누구 아 그런데 뭐 이거 저는 조용히 그냥 원래 네. 묻고 지나가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뭐 대대적으로 10년 동안 뺑이 쳤으면은 뭐 이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10년 동안 뺑이 쳤나요? 거의 10년 뺑이 쳤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대기업 다니면서 뺑이 치고 여기서 좀 뺑이 치다가 그걸 가늠해도 뭐 10년까지는 안 됐고 뭐 그래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올림하면 10년. 네, 뭐 저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직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약간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산 얘기 이제 하노이 쪽에 집을 샀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네. 특별하게 제가 뭐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제 특별 게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프로 쇼 이 프로쇼입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오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이야기죠.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집을 샀죠. 예. 집을 사기로 결심한 계기가 뭡니까 일단? 집을 사기로 결심한 계기. 예를 들면은 말씀드린 이유가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그렇죠.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아 당연하죠. 바카라도 할 수 있고,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많죠.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걸 했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일단. 조금 뭐 약간 좀 그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하우스푸어란 말도 있긴 있지만 네. 일단은 제가 외국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만리 타국당에 와가지고 살고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게 바로 이제 고정비. 고정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 가정이 결혼을 하고 뭐 살아갈 때 필요한 집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볼까요? 월세로 월세로 산다면 미니멈 6, 700에서 최소 좀 잘 산다고 치려면 1000불에서 1200불. 800에서 1000불 정도는 그냥 그렇죠. 들어가죠. 그러면 그 숨만 쉬어도 좀 100만 원씩 나가는 건데. 물론 뭐 더 싼 데를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뭐 직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더 단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안 맞죠, 안 맞죠. 예를 들면 뭐 1000불이면은 헛도이 쪽에 4층짜리 빌라 한 채 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엄사장 사무실이랑 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생각하면 남는 게 없다. 이게 또 애매해지죠.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젊을 때 물론 그 집을 살 수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또 기회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기회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네. 저 옆에 지금 김 사장 나와 있는데 네. 김 사장처럼 멋지게 사업을 한다면 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거 쪽박 차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다시 또 인생 재기하는데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내 사업은 조금 더 미루든가 네. 아니면 베트남이라는 나라 특성상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조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사업 아이템을 좀 바꾸는 식으로 하고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고정비를 줄이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일단은 뭐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자 꿈을 꿨던 거였고 뭐 조만간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신상에 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을 사기로 했다. 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말 많은데 제 느낌상은 오릅니다. 뭐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 부동산이 진짜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아파트 그리고 목이 좋지 않은 데는 실제로 임대가 많이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그거 이제 목이 안 좋은 데고 목이 안 좋은 데는 뭐 어디든 똑같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대구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도 서울은 웬만하면 나가긴 하겠다. 근데 뭐 그런 제외하고 지방 쪽 특히 뭐 대구 같은 데는 보면은 임대 안 나간 데 많죠 사실은. 뭐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계기는 없어요 그러면. 뭐 그 정도 계기라고 그 보면 될 정도 것 계기고.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들었던 말 중에서 처음부터 삶을 여유 있게 가져가면은 나중에 그 삶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를테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50씩 쓰던 사람이 50만 원 저축하고 힘들죠. 나중에 100만 원을 쓰려고 하면은 삶이 빡센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소주가 많진 않지만 아예 그 저축금을 늘려가지고 처음에는 50만 원 가지고 살다가 조금씩 여유가 있어지면서 60만 원 가지고 살고 70만 원 가지고 살고 하면은 뭐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죠. 처음을 조금 지금 젊을 때 빡세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 한국에서 받았어요? 본인 돈으로 일단 뭐 집값이 일단 뭐 뒤에 얘기고 일단 자 의지 개념을 따라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자 뭐 리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리스트가 있었죠. 그 뭐 몇 군데 어디 봤어요 집을? 저희가 솔직히 봤던 데는 네.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2군데 정도. 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디요? 하노이 꿈의 아 메트로폴. 메트로. 아 이거 또 메트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타워 팰리스. 그래서 타워 팰리스 하노이의 타워 팰리스. 한 45층 되던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예, 타워 팰리스. 물론 타워 팰리스만큼 시설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기대 수익과 그 위치와 가격과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가장 좋은 아파트다. 그렇죠.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방 기준 방 4개짜리가 7억 예, 분양가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7억인데 7억 동이 아니고 7억 원입니다.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아파트 그거 뭐였어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데인데 네, 요번에 사는 아파트. 네, 이번에 제가 또 그래도 봤던 데는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곳인데 그 이 아파트 이름만 말해도 되나? 뭐 당신 살 이름을 집이니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예. 그냥 그 황금 갑옷 황금 갑옷. 다 말한 건가? 몰라. 그래서 네네. 그런 아파트를 그렇죠. 일단 지금 방금 첫 번째 말했던 그 하노이 꿈의 아파트먼트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멀어야 1km 이내에 그 정도는, 있는 예. 곳으로. 고기를 2개를 재다가 왜 안 샀어요? 그 꿈의 아파트는 돈이 없었구나. 일단 꿈의 아파트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꿈의 아파트 주변에는 산책할 곳이 없어요. 산책로. 자고로 조금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걸을 곳이 필요한데 네. 그 꿈의 아파트먼트는 주변에 있어봤자 그냥 뭐 극장 있는 쇼핑몰 옆에 롯데센터 크게 있고 그런 걸을 데가 없고 돌아다닐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선택한 곳은 근처에 호수가 있어요. 같은 돈이면 어디 삽니까? 같은 돈이면은 예를 들면 그 7억 원의 돈이 있었어. 네네. 거기를 메트로폴을 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는 아파트를 살 거예요?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지금 사는 데를 사겠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그 호수는 네. 필요 없어 사실은. 호수 좋긴 한데 저희 집 앞에 하노이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질려버렸어요 지금. 앞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는 걸어야지 뭐 않습니까? 거기나 하노이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데 금방 질립니다. 네. 그렇죠. 호수라고 하긴 그렇고 바다 같은 곳이 있는데 아무튼 약간 돈이 없는 걸 좀 둘러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네. 거기를 일단 두 개를 받고 다른 아파트는 후보로 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뭐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이라기보다 저희가 처음에 제일 좋은 데를 봤었고 네. 두 번째를 보고 여기다 결정을 한 거죠 바로. 의외네요. 그런 거 고려했지 않아요? 그 사무실 위치랑 이런 거를. 엄사장님 사무실 위치도 근처니까. 좀 고려했고 맞아요. 다른 것보다 두 번째를 봤을 때 그때 이제 고려했던 그때부터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또 다른 데도 보고 그 다른 데도 또 보고 했을 텐데 그때 거기 꽂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대로 가는 게 맞겠다 싶었던 거였죠. 네. 물론 뭐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고려했다고 보긴 뭐하고 대충 시세로서 이쯤 되는 데는 할 수 있겠다 저쯤 되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데가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지금 있는 데가 여러 가지 상황 뭐 미래의 상승 가치 그리고 내가 현재 살 때의 그런 뭔가 입지 조건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딱 그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 다른 건 고려한 게 없어요 그러면?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미래 상승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오르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고려했고요. 내가 여기 안 산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주면 임대가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100% 나가죠. 고민했고 고민한 건 많죠. 이 아파트를 짓는 곳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회에 지은 다음에 관리하는 회사는 또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임대 차익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그 뭐 다른 분들이 또 뭐 최근에 집을 산다 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의 지인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대를 얻기 좀 힘든 위치죠. 근데 엄 사장이 요번에 살려는 집 같은 경우는 임대를 얻기 굉장히 좋은 게 왜냐면은 거기가 일단은 일본인 오피스 밀집 지역과 굉장히 위치가 가깝고 네. 그리고 뭐 그 한인타운과도 위치가 별로 멀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노이 다운타운이라고 불리는 호안키엠 쪽 에어리어에 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리는 임대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특히 하노이 쪽에서 컨시더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거 일랜데 그 저희 사무실 그 홍콩 타워라고 했습니다. 홍콩 타워. 홍콩 타워? 홍콩 타워입니다. 그 홍콩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파트 이름이 홍콩 타워예요. 저희가 그 이제 뭐 저랑 또 이봉재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야 에어비앤비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그게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면은
그렇죠. 한두 개 가지고는 뭐 휘곤만 해. 그렇죠. 10개 피곤만 하고. 정도는 쳐야지 그나마 인건비가 나올까 말까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홍콩 타워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예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649 김모 앞에 거기가 맨날 다니면서 봤죠. 여기가 홍콩 타워구나, 홍콩 타워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 뭐 에어비앤비 얘기가 나와서 거기가 에어비앤비로 집이 나오는데 네. 거기는 위치가 좋으니까 넉 달치가 밀려 있어요 지금. 넉 달치가 풀부킹이에요, 풀부킹. 넉 달 전에 미리 예약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 출장자라든지 이제 그 일본인 거리가 많고 오피스가 많다 보니 외부 출장자들이 이제 거기다가 주로 부킹을 하는 거겠죠 아마. 네네. 그래서 사실은 호텔도 넉 달치 풀부킹이 되기 어려운데 거기는 풀부킹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가 좋은 게 신축 아파트도 아파트고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위치가 좋아요 사실은. 거기 롯데센터가 거의 뭐 도보로 20분 거리죠. 거기는 거의 뭐 걸어가면 15분 거리다 보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임대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시는 분 같은 경우 이런 위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중화나 미딩 쪽에 에어비앤비 냈으면은 그만큼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오는 사람이 없죠. 없죠.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뭐 멀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출장자다 많이 받을 일이 없는데 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위치가 좋아서 이제 물건이 잘 나간다. 그래서 엄 사장이 지금 얻으려는 집 같은 경우도 딱 그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치가 저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오바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을 뭐 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쪽은 뭐 한국 사람들이 공장 출퇴근하기에는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장기적으로 거기가 중심가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위치들. 위치죠. 네. 엄 사장이 투자한 데 같은 경우는 그는 중심가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거기는 중심이고. 지금도 중심이라고 볼 수가 근데 있고요. 더 중심이 될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치는 잘 골랐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고려했던 거라고 보긴 좀 그렇고 조선했어요, 당연히 네? 조선 고려 안 하고 조선했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대한제국 아 대한제국이요. 이런 거 그만하시고 네. 하여튼 좀 판단했던 거는 어쨌건 이 하노이 시티 네. 호치민 시티에도 지금 저희가 그 떠우디엣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브웨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노이에 언제? 지하철 들어오잖아요. 아 서브웨이 샌드위치 얘기한 줄 알았네. 왜래 이거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베트남에는 이 바잉미 때문에 샌드위치 서브웨이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서브웨이가 들어오고. 네네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하노이에도 1호선이 지금 저 하동 쪽에 지은 데가 뭐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타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 실제로 아직까지도 하노이에 지하철이 없는 걸로 아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아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사실 없다고 봐야죠. 짓고 있는 건 네. 아닌데 없는 걸로 아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나라에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역세권에 있어봐야지 역세권이 좋은지 알지. 그렇죠. 근데 엄사양이가 들어간 데는 그것도 노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동에. 하노이 바닥에 기본적으로 8개 노선 그렇죠. 인가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을 텐데 현재 계획된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1호선하고 3호선이 열심히 건축 중이고요. 네. 2호선은 2호선은 아직 계획이 없을 거예요. 1.3을 왜 먼저 짓지? 그 모르겠어요. 1호선은 중국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하동 쪽에 짓는 거고. 그거 난리 났잖아요. 그 중국에서 돈만 받아먹고 지금 안 한다고. 아 그런가요? 그 몰라요. 그 중국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 중국 건설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네. 그 중국에서 지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 네. 그 뉴스에 한번 나왔다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니까. 그 뉴스에 한번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이 해먹어서 약간 문제가 됐대. 아 진짜요? 베트남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그 차이나 컴퍼니에서 컨스트럭션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많다. 뭐 그래서 그런 보면 얘기하는 저는 거죠. 이제 3호선 라인이 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골드마크 시티라는 네, 그쪽. 곳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네. 하노이 시내의 가장 중심가인 가하노이, 하노이. 네, 하노이 스테이션까지 이제 지하철이 생깁니다. 네. 그 3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 군데, 대림, 현대, 포스코에서 포스코. 나눠가지고 구간을 네. 짓고 있는데 이제 대림하고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 게 꺼우저이에서 그 롯데까지 들어오는 구간을 그렇죠, 짓고 그렇죠. 있고요. 대림에서 롯데 짓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트로폴이라는 그 하노이 꿈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롯데인데 네. 거기 대우호텔과 롯데 사이까지 지상으로 들어오고 하노이 시내 유일한 지하 구간이 바로 롯데에서부터 하노이 스테이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하노이 역까지 그 지하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고려했던 거는 바로 지금 제가 지나가는데 여기 생기는 거죠. 바로 4년 정도 후에. 4년 뒤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지 모르죠 물론. 근데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사실. 어쨌든 한국 회사가 네.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잘 저는 믿고 지을까요? 있고요. 네. 네.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문묘를 지나가고 그리고 뭐 멜리아 호텔 그렇죠. 그 동네. 그 동네를 지나가고 뭐 위치는 괜찮아요, 되게. 뭐 위치는 뭐 하여튼 나쁘지가 않다고 네. 파악을 한 거죠. 지금 신기한 게 보통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부동산 영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요거를 얘기할 것 같아. 아 여기는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뜬다. 뭐 무조건 뜬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 걸 몰라. 맞아. 그 사실은 또 한인 부동산 같은 경우가 엄 사장이 말하는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미딩 쭈마 있는 아파트 같은 그 부동산 그쵸.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파트가 외국인 분양이 된다는 거를. 아 왜 그랬냐면 이게 잠깐 저희 직업하고 연결돼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베트남의 현재는 오너 드라이버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다 그냥 대부분의 상당수 많은 차들이 그 운전기사들 부리는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주차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베트남도 주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필요한 거는 오토 파킹 시스템. 그렇죠. 건물에다가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빌딩을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지금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에다가 주차 시설을 좀 넣어보려고 조금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파트를 알게 됐었고 하여튼 뭐 처음에 알게 됐던 건 그 계기가 컸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대요 확실하게. 뭐가? 외국인이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긴 아. 분양 가능. 신기한 게 네. 보통이라고 하면 아니고 원래 법적으로 이제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부동산이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안에서는 30%까지 열려 있잖아요. 맞아. 제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한국인이 없던가 아니면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때 그게 있어요. 그 베트남 그때 토지부인가 어디 국토부 자료 보니까 네. 외국인 매매 가능 아파트 목록이라고 있는데 그쵸, 물론 그쵸. 엄 사장네 아파트는 제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외국인 매매 가능한 곳이 맞고요. 맞아. 총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0세대인가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동네가 워낙 중심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그 뭐라고 하지 베트남 말로 그 한국말로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고 쿠떡태 푸떡태가 뭐지? 그 뭐지 그 아파트 막 한 3, 4층짜리 빌라 같은데 진짜 허름한데 막 사람 모여 사는 데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 이런 공동주택 느낌. 그래. 그렇죠, 푸떡태. 그것 때문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더라고. 이거 우리 밀어내면 우리 어디 사냐? 우린 살 데가 없다. 많아. 그런데 어쨌건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거기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파트 전체 프로젝트 세대 중에서 약 제가 볼 때 4분의 1 정도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주기로 이제 배정이 돼 있어요. 쿠떡 그게 뭐냐면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홍콩 영화 옛날 르와르 맞아, 영화 맞아. 보면은 그래. 홍콩 뒷골목에 보면은 그 뭐 집안에 지옥치 나오는 영화 뭐 집안에 계단이 막 있고 막 그 홍등가처럼 돼서 맞아요. 그 작은 집들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가 그렇죠. 쭉 한 4, 5층 단위로 이어져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베트남에 보시면은 굉장히 목 좋은 데 그게 잡고 있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습니다. 저희가 네. 뭐 저 얼마 전에 그 밥 먹으러 간 데도 보니까 여기는 위치가 엄청 좋은데 그게 딱 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 식당하고 이런 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 사장이 말한 것처럼 이거 개발이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이걸 하동으로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하죠. 그거 그렇게 여기 있는 거주민들을 집을 밀고 하동으로 밀어놓고 싶은데 하동이 어디냐면은 서울로 치면 어디라 갈까요? 뭐 강동구 뭐 어디 제가 모르는 동네 이런 데죠. 강동구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약간 뭐 하여튼 뭐 경기도권, 경기도권 이런 데예요. 약간 그런데 뭐 남양주, 뭐 가평 뭐 지금이 엄청 좋은 데인데 그러니까 20년 전에 남양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데 그렇죠.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누가 사냐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약간 반발이 많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 뭐 그래서 일단 했고 또 두 번째로 또 뭐 얘기해야 되지 그러고 얘기하던 게 그 네. 외국인이 30%를 살 수 있는데 네 여기가 한국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좋죠.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한국인 부동산이 낄 수도 없는 프로젝트기도 하고 어쨌건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있던 거 아니면 없고 일본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요. 세대 자체가 240세대니까 사실은 뭐 몇 명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오면 뭐 그래도 60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한 게 지금 분양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15개 미만이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괜찮죠 거기는 아주.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왜냐면 위치가 좋아요. 거기 되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바로 그 옆에 오성 호텔,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웨스틴 호텔 하노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또 옆에 네. 베트남 오성 호텔 또 들어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위치가 되게 좋기 때문에. 레지던스가 또 들어와서 네. 바로 지금 아파트의 왼쪽 오른쪽을 끼고 그 오성 호텔이 2개가 들어오는 거죠. 자랑을 하고 있죠.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이고 나니까 딴 다른 데는 데가 안 보이는 안 거죠. 보이는 그냥.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뭐 제가 좀 뭐 보태자면 뭐 진짜로 그 외교단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은 솔직히 저는 외교단지보다 거기 더 좋은 것 같거든. 네. 홍 사장이 지금 산다는 데가 사실은. 왜냐면 근데 좀 그건 차이 있겠죠. 왜냐면 대단지 아파트랑 중소단지 아파트랑은 아무래도 앞으로 봤을 때 포텐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런 건 좀 아쉬운 거 있죠. 보통 네. 한국에서도 한 동짜리 아파트 사지 말아라 이런데 절대 안 사죠. 저는 약간 한 동짜리 아파트인 네. 분이라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데를 샀고 그것도 고려했다면서요. 그 옛날에 그 건설사 시공사 그렇죠. 요것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또 하노이 또 최근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그 저기 뭐 도시 이런데 도시. D도시 네, 예를 들면 뭐 말씀드릴게요. 그 그랜드 프라자 옆에 디캐피탈이라는 지금 디피탈이라는 데가 중화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지금 난리가 났죠. 그거 지금 그 쩐황민이라는 데서 지금 시공을 했거든요. 거기. 그게 거기예요? 거기에요. 거기 승리가 샀다는 아파트가 거기잖아. 어. 그 쩐황민 요즘에 버닝썬 사태 보면 많이 나오실 건데 그 승리한테 뭐 로비를 했다는 베트남의 유명 건설사가 거기에요. 거기. 그래요? 거기 펜트하우스를 승리가 받았는데 작살이 나버렸지. 거기가 지금 왜냐면은 베트남 건축법에 안 맞는 아파트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설계상에서는 네. 그때면 뭐 복도가 면적이 뭐 최소한 2m는 넘어야 될 아니야 거 1.6m인가 그래요. 그게. 하여튼 그런데 네. 와 보니까 뭐 1.3m 뭐 그러니까 팔 벌리면 닿을 거리를 줬다는 거지. 앞집 문이 닫는다는 거지. 어, 열면은.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시공사를 보기 시작했죠. 이제 예전에는 또 그거 아세요? 그 뭐. 빈홈 스타레이크. 알죠 그거. 스타레이크 맞나? 스타레이크라는 곳. 근데 거기는 시공사가 유명한 시공사예요. 근데 그런데 거기는 또 뒤에 그 호수를 진다고 했다가 없어가지고 말이 많다며. 경남 앞에 있는 스타레이크라는 데가 스타레이크지 않습니까? 레이크인데 그렇죠. 레이크가 없어요. 원래는 그 뒤에 무슨 뭐 3.9헥타짜리 네. 초대형 호수를 건설해서 뭐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없죠. 호수에 대한 네.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중도금 납입 그 거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좀 쉬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쩐황민이라는 데는 천상민. 이거는 또 다른 일례가 얘들이 진짜 목 좋은데 아파트를 다 지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집 앞에 또 지난번에 지나가면 봤던 그거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호수가 바로 보이는데 거기도 쩐황민을 짓고 있는데 보시면 이 그룹이 작은 규모의 건설사는 아니고 굉장히 뭔가 파이팅 넘치게 좋은 몫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이런저런 잡음이 많아요. 트러블이 많고. 또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쩐황민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 앞에 요 바로 앞에요. 지금 여기 공비엔 응이아도 공원 앞에 있는 네. 쩐황민에서 지은 뭐 그것도 한 30종 될 거야. 굉장히 큰고 좋아 보이는 그 사자머리가 막 앞에 달려있고 막 이런 레지던스 겸 아파트가 있는데 완공이 됐거든요. 네. 거기 지금 2년 넘게 분양이 안 되고 있어. 굉장히 잘 지었어요 거기 아파트를. 근데 거기가 아파트인지 뭐 오피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이 베트남 부동산은 분양할 때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분양되고 끝나고. 나서 빨간색 그 플랜카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고 들어가. 그렇지. 뭐 이런 말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엄 사장 같은 경우 그것도 고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고려를 했죠. 네, 뭐 어디에요? 잠깐만 쉬고 얘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공사. 그렇지. 네, 뭐 그런 게 뭐 제가 있었는데. 잘은 모르는데 저도 네. 이제 제가 그걸 뭐 또 회사에 무슨 뭐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하거나 뭐 이런 건 또 아니고 아니죠. 그냥 어디가 지었냐 봤더니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영리 사업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뭐 비에텔 이런 것도 이제 국방부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방 통치대사라고 보면 되고요. 뭐 비에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IPO를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IPO 맞나 이거? 제가 말이 기억이 안 나. 상장 상장을 맞아, 안 해요. 맞아. 상장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가 군용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서 못하고 있고 실제로 모르실 건데 거기 여기 화락단지 이런 데 가면은 그 군용 차량들이 많아요. 그 레이더 차량 이런 거 보면 다 비에텔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그런 거 한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하듯이 하여튼 비에텔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치면 SK텔레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네. 점유율도 비슷할 것 같고 맞아. 그런 것처럼 국방부에서 건설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 회사 이름이 숫자로 돼 있어요. 뭐요? 꽁띠바사우라고 36 아, 코퍼레이션이야. 36 코퍼레이션. 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공건설사.
잘못되면 항의도 못 하겠네. 뭐 그렇죠. 훅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죠. 엄 사장이 막 피켓 들고 있으면 땡길 거 아니야, 총으로 이렇게.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뭐 레퍼런스 건물들이 엄청 잘 지었던 건물들이 있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고급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먼트는 이번이 처음 아니면 뭐 거의 그 신규에 가깝긴 한데 네. 어쨌건 회사 자체는 믿을만한 회사다 잘못되면 총을 땡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알아보다 보니까 그 건물의 꼭대기층이 네. 펜트하우스로 돼 있어요. 그렇죠. 총 24층 건물인데 24층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만 살 수 있도록 이미 이제 거긴 판매가 안 되는 거야.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 복층인 것 같기도 해. 복층. 어쨌건 특별하게 돼 있어. 복층이 아니더라도 네. 맨 꼭대기층은 매매가 안 되고 그 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매물로 나와 있는 야, 거예요. 그럼 엄사는 정부 인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지. 야. 정부 동네 친구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어차피 펜트하우스는 엘리베이터가 다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아, 같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같이 올라가요? 네네네. 다행이네. 어쨌든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뭔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만한 집은 아니겠다 네. 그것도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도 꽤 중요하다고 해요. 중요하죠. 네, 건물 관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노이에 있는 메이저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다고 하길래 아,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 네. 생각을 한 거였죠. 만다린이라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 만다린 업체에서 거기 회사요? 네네. 만다린 되게 비싼 아파트죠. 그렇죠. 그런 걸 뭐 부동산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이제 뭐 대충 앞에 히스토리가 벌써 한 1시간 떠든 것 같은데 1시간까지는 아니고. 그건 40분 된 것 같네요. 맞아 쓸데없는 소리 40분 했고 네. 이제 그럼 자 이제 사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청약을 했어요. 어떻게 청약? 뭐 예를 들면 그 뭐 들어간다고 할 때 돈만 준다고 들어갈 수 있는 아,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지금 뭐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이 괜찮겠다 싶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러 가는데 뭐 그냥 막상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아직 지금 짓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연말에나 들어갈 수 있는 네. 집이고 아직까지는 짓고 있어서 분양 중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작년 중순께부터 그렇죠. 분양을 시작한 거였고 네. 현재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죠.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일단은 뭐 전화를 했죠.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좀 있다 보니까 좀 유리한 점이긴 한데 베트남 말이 되니까 그냥 전화해서 보고 싶다 하니까 자기가 베트남의 공식 에이전트라고 하면서 부동산 업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집을 봤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실제로 올해 말까지 지어야 되니까 겉은 보면 아직도 시멘트실만 돼 있고 막 위에 공사 중인 게 다 보이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델하우스가 안에 있더라고. 네. 벌써 지어놓은 완성된 아파트먼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좀 보여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현재 남아있는 집의 위치는 여기고 가격은 얼마고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 디스카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꼭 알아보라고 했던 것들 이 아파트가 뭐 그런 시공사나 건설사 관리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그 뭐야 그거 아까 계속 얘기했던 핑크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핑크북이 나오면 나오는 조건 어디 명시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죠. 준대요? 그렇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핑크북은 건물 인계라고 하는데 인계를 완료한 다음에 50일 이내로 네. 들어오게 돼 있고 잔금 5%를 핑크북 발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집 얼마입니까 그래서? 뭐가요? 집이 얼마예요? 가격이요? 예. 가격은 B억 원입니다. 비학원. 네, B 뭐 5억 원이죠? 뭐 1,000만 원 아닐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지. 그래서 베트남 돈으로 말씀드리면 뭐 수십억 돈. 네. 그래서 뭐 확인을 하셨고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내요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분양할 때 처음에 추측 분양할 때 아파트에 들어갔으면은 싸게 보통 샀을 건데? 싸게 산 건 아니야. 아 그래? 싸게 사는 건 아니고 네. 그때 분양했으면 돈을 좀 더 여유 있게 낼 수 있었죠. 이를테면 뭐 일시불로 내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돈 많으면 가는 건 하겠지만 일시불 되면 디스카운트 내주잖아. 아 그래요? 돈 빼준대요 일시불로 내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때. 근데 일시불로 하면 좋지만 일시불로 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엄밀히 따지면 아직 그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아직 앞으로의 그 모르죠. 낸 돈보다 낼 돈이 훨씬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네. 어쨌든 한번 얘기해줘봐요 그래서. 뭐 1년 전에 집을 사셨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닷곱이라고 해서 계약금, 계약금. 가계약을 하는 거죠.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서가 나오고 그냥 얼마 정도 가계약금이 보통 몇 백만 원일 거예요. 아마 보통 그거.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정도 맞아. 500만 원. 네네. 네,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현금 들고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자. 그럼 가계약을 하게 되고 보통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가계약금이 한 5% 정도 된다고 치고 그렇죠. 뭐 10%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내는 거야. 한 달마다 한 달에 10% 해가지고 1년에 걸쳐 100%를 내면은 조금 수월하긴 하죠. 한 달마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진 않았고 저희는 작년부터 시작한 거를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냈을 만큼의 분량에 대해서 네.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이만큼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 욕을 했어요? 어? 욕을 했습니까? 욕을 한 건 아니고 내고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욕을 하면 내고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예. 이 스케줄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맞춰봐야겠다. 내가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하고 나는 그러면 이때까지 일만 하고 이때 얼마를 하고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했던 거였죠. 언제까지시면 돼요? 만료일이? 만료일은 엄밀히 치면 이제 올해 9월, 올해까지? 10월까지. 1년 만에 또 큰 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근데 제 돈이 아니죠.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다. 아니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얽혀 있는 썰을 말씀드리면은 네. 저도 베트남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부동산을 안 사봤잖아요. 그렇죠. 안 사보니까 뭐 어디를 통해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제가 믿고 한 군데 업체를 연락해가지고 사람을 알게 되고 뭐 그 사람한테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긴 됐지만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때까지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한 거를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가 그 홈페이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킹덤 메트로폴리탄 아파트 살때 거기다가 쳤어. 나 홈페이지에 있는 게 공식 홈페이지일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봐야 돼. 왜냐면은 여기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죠. 그런 큰 건에 대해서는 자체 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상가 밑에 사무실을 내기 때문에 맞아요. 떴다방처럼 많이 해요. 그래서 위장 공식 홈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 저도 그거를 모르고 맨 처음에 찾았던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를테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편한 세상이라고 돼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 편한 세상이라고 쳤을 때 나와 있는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말 그대로 이 편한 세상 닷컴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이게 맞는지 알았지. 연락하고 봤더니 뭔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네. 혹시 다른 데로 연락하면 또 어떻게 될까 한 의문이 생겨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 편한 세상의 원래 프로젝트 이름이 뭐 삼성 아파트 프로젝트라고 딱 치자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삼성 아파트 프로젝트닷컴이 또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보니까 또 거기도 가보니까 공식 홈페이지처럼 우리가 뭐 공식 에이전트고 가격을 얼마에 공급하겠고 네. 해서 아 이거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박사부에다 연락을 해봤죠. 네. 그 베트남 저기 군대 건설사에다 연락해서 네.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가격이 혹시 부동산마다 다를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니까 전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렇진 하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렇진 네. 않은데 어쨌든 부동산마다 베트남에 있는 그 정식 에이전트를 맺은 부동산마다 다 자기들이 뭔가 공식인 것처럼 불안친 홈페이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어차피 거기 뭐 에이전트 뭐 B 밑에 거를 받아가지고 C에서 하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단기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 뭐 이제 저 호치민에서 그 부동산 한다는 친구 얘기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요번에 호치민에 들어가는 아파트 2,400세대인가? 그 대단지래요. 거기 네네. 아파트인데 거기 한국 부동산만 30개가 들어와 있대. 와,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피스 하나씩 다 얻고 네. 30개를 얻고 그 다음에 베트남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데다. 그래 보면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예요. 삼성 이편한 세상이라고 똑같이 홈페이지 제작한 다음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예. 대림 입회한 세상인데 삼성한테 대림한테 미안한데. 뭐 대림 제 친구 대림 다니는데 지금 네. 예. 뭐 그런 거 예. 예를 들면은 그래서 확인 잘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가격이 왜냐면 달라지진 않더라고.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원짜리 담배 사면은 1,100원이면은 아씨 100원 비싸서 산다가 되는데 1억짜리 아파트면은 1,000만 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예. 가격이 달라지진 않고 이제 프로젝트 오너에 알아보니까 건물 진대 알아보니까 가격은 다 똑같고 누가 물어오든지 간에 계약은 그 건설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여기한테 가면 얘가 돈을 좀 벌 거고 저기로 가면 쟤가 돈을 벌겠지만 어쨌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뭐 다르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저희 뭐 청취자분
아시는 분이 여기 집을 보러 오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러 잠깐 갔었는데 계약서를 쓰는 걸 봤거든요. 계약서를 거기 부동산에 쓰는 게 아니고 부동산 친구랑 같이 가서 거기 분양 사무소 가서 거기는 직접 1대1 계약하기 때문에 뭐 그쵸. 그런 것까지는 뭐 너무 의심스럽게 그 정도까지 이상한 나라는 아니다. 아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여기서 만약 한 단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기술을 걸면은 내가 좀 하는 싸게 거지만 먹겠다. 친구를 끼고 예. 친구가 난 소개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해서 친구가 예. 와이어를 좀 먹는 거지. 그거 되죠. 업체한테 가능하잖아 그거. 근데 부동산 그 중개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근데. 그렇긴 하지만 예. 아 뭐 저희가 뭐 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제가 그거- 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옛날에 뭐 그렇다. 하여튼 뭐 그렇다. 네. 그래서 여기로 사나 저기로 사나 결국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의문을 얻었던 거는 그 아파트먼트에서 제가 살고 있는 보니까 240개 중에서 남은 게 10개이 많이 났어. 근데 유일하게 그 어떤 라인이 특정 라인이 많이 안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A라는 부동산에 갔을 때 얘네가 알려준 게 뭐 예를 들면 A 뭐 특정 라인에 있는 몇 개가 남아있으니까 이 중에 골라라고 했었는데 그 나중에 의심을 가지니까 얘가 이거 안 팔리는 데를 잘 나한테 주려고 일부러 안 팔리는 데 쪽을 뭐 이렇게 그 살 수 네. 있는 데처럼 해놨나? 혹시 살 수 있는 데 좋은 데가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데도 가보니까 결과는 똑같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안 팔리는 라인은 그게 방이 2개냐 3개냐인데 그렇죠, 그렇죠. 방이 2개짜리인데 평수가 큰 거야. 그래서 방이 2개인데 가격이 비싸게 방 3개 근접 가격으로 나오니까 안 팔린 라인처럼 돼 있었던 거였고, 그게 이제 제가 2개를 비교해보면서 가격이 똑같고 매물 똑같다는 거 알면서 그냥 믿고 하자. 조금씩은 매물이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 부동산끼리. 네네. 왜냐면 엄사양 아파트는 뭐 240세대니까 사실은 그 240개 가지고 나눠 먹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예전에 일례로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데도 그 단지가 뭐 아파트가 예를 들면 3동 4동 들어오는 데는 그렇죠. A동 맞는 사람이랑 B동 맞는 사람이랑 뭐 다를 수도 조금씩 있겠죠. 다르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네. 대부분 비슷한 아파트를 공유하지만 그런 건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매물이. 그런 거 있었다. 뭐 계속 그렇게 해서 얘기해봐, 이제 그러고. 예. 뭐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저희가 조정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3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얼마를 내겠다 얼마를 내겠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계약금을 내고 처음으로 이제 좀 큰 뭉텅어리의 돈을 가지고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본 계약을 돈 합니다. 어떻게, 계좌 이체한 거예요, 아니면 들고 간 거예요? 계좌이체도 가능하고요. 네. 현금빵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뭘로 했어요? 현금으로? 계약금은 현금빵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가져갈 때는 제가 이체했던 걸로 기억을.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뭘 기억을 못해 그걸. 근데 이게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이제 딱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잔금 치르면서 이제 그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계속 조금씩 내고. 그렇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또 뭐 있지? 뭐 따로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예. 계약서를 쓰는데 와 힘들었어요. 계약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검토도 못합니다. 그 계약서가 한 하고. 300장 정도 300장 돼요. 되는데 예. 300장의 모든 한 장 한 장마다 사인을 다 하라 그래요. 다 해야 돼. 간인 다 해야 되고. 그거 그렇죠. 다 해야 돼요. 뭐 간인까지 시키진 않았는데 한 네. 장 한 장마다 그 우측 하단이나 왼측 하단에 우측 내가 하단. 이거 확인했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중요한 건 300장짜리 한 곳만 하냐 그게 아니라 그 내 거, 그쪽 그다음 부동산 거,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 이제 매니저 거. 건축주 거,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되니까 사인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저도 봤죠. 옛날 사인을 엄청 오래 하시더라고. 엄청 오래 하더라고. 네. 연습을 하시라. 그렇죠. 사인을 여러분들 만약 그 부동산 살 때는 그 어려운 사인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어려운 사인 하면은 이 시간이 2시간 갈지 3시간 갈지 모르니까 도장 찍으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게 빠를 것 같아. 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인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 가시라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그 정도. 또 뭐 있습니까? 잔금 치르고 집 나온다는 얘기. 그렇죠. 일단은 뭐 앞으로의 그 미래가 좀 걱정이 되고 있고 뭐 등기 이런 거야 뭐 어차피 다 그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업체가 다 해줄 거니까 그건 다. 그러겠죠. 뭐 책 받고 하는 거는 그쪽에 네. 할 거고.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나? 그래서 이제 엄사장이 핑크북을 못 맞고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재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송 스토리가 나올 건데. 어쨌건 그 로컬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현지 부동산 업체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주워 들은 걸로 현지 3, 4년 살면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저런 거 알아야 된다 한 걸로 가가지고 굉장히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 핑크북이 나온다는 얘기가 어디에 적혀 있냐, 그리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면서
여기서 이게 외국인이 매매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계약서 300장이니까 그냥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나름 뭐 찾아보면서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했죠. 이것은 50일 이내에 핑크북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걸 계약서상에 있는 걸 확인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상단에 이거는 그 외국인에게 할당된 매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 그 조항을 또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런 거 확인해봤어요? 뭐 그 막 한 100조항 뒤에 위 두 조항은 구라였습니다 이런 거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네.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서프라이즈였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동산 친구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외국인한테 많이 안 나간 건물인 안 거야. 나가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말을 할 줄 알고 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신기해하면서도 진짜 많이 따졌거든요. 이거 뭐 저기 핑크북에 대한 게 어디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에 대한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아 외국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사인하고 가시던데 미스터 엄은 굉장히 꼼꼼하다.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다. 재수없는 새끼다라는 얘기죠. 번거롭다. 그런 얘기를 해서 네. 그냥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알아봐야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저였으면 사인했을까요? 근데 알아보셨겠죠? 당연히 알아보고 가는 거니까 사실 네. 계약서를 쓰고 들어갈 때는 뭐 사실은 계약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사전 배경을 가지고 계약서는 그냥 말 그대로 계약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은 이야기네요. 뭐 그런 그 집을 산다라는 얘기. 산다. 사실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1시간 분량은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헛소리 길었잖아. 아 근데 좀 뭐 더 물어볼 거 있어요? 더 물어볼 거? 아, 돈 어떻게 가져갔어요? 돈 가지고 온 거.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부동산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 그럼 일단 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벌어온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런 돈이 있고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많이 하는 거는 환치기 환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해주면 아마 환치기 하는 데를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 불법이다. 그렇죠. 불법 외환 거래는 자제하시라. 네. 어쨌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송금. 은행으로 돈 받는 방법 있죠. 1인당 5천만 원까지 네. 연간 한도 내에서는 트래킹 안 되게 돈을 받을 수 트래킹 안 되고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뭐 1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4년 정도 작업을 뭐 하는데 4년 필요 없고 2년 정도 작업을 해야 2년만 하면 되고 한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있는데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뭐 그 돈 들고 현해탄을 건너면 되죠, 바다를. 그렇죠. 그리고 현금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1인당 5,000불까지 가능하니까 네. 대가족이 한번 여행을 오시면은 네. 뭐 가능하다. 4명 오면은 2만 불 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하죠. 한 20만 불이지. 4명이. 2만 불, 2만 불. 2만 불이 20만 원. 5천 불이니까. 아, 5천 불까지야? 아, 그러면은 뭐 5만 불이면 한 사람이 5천만 원 들고 있으면 좀 아니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알아서 하시라. 바카라라는 아, 막으로 좋죠. 그 카지노에서 탈세하면 됩니다. 달러를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여러분들 그 보통 환율을 잘 쳐주는 데가 어디가 잘 쳐주냐? 100% 카지노입니다. 카지노가 최고예요. 환율을 잘 쳐줘요. 아, 최고입니다. 카지노가. 카지노에 100불을 들고 가가지고 환전을 현금으로 해주는 걸 보면은 그게 은행보다 높고 네. 네이버 환율보다 높고 거의 제일 좋기 때문에 팁입니다. 팁입니다 이거. 네, 팁입니다 이거. 예, 이거 뭐 그래서 100불 괜히 그 카드에 찔러넣으면 그건 당연히 손해니까 환전할 때는 그 값이 카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달라 그러면 해줄지는 안 모르겠네. 해줄 것 같아. 하고 그 슬롯머신 가서 한 2번 땡기고 나오면 되잖아. 아니지 이거는 지금 베트남 돈을 가져가가지고 아니 그치. 달러를 가져가가지고 베트남 돈 바꾸는 거. 아, 뭐 여튼 뭐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로 바꾸는 건 얼마든지 해줄 것 같은데 음,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꾸는 거는 뭐 안 해봤는데 뭐 크게 전 해봤는데 소액 환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카지노 좋은데 해주겠죠. 그렇죠. 뭐 100불 벌어가지고 나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100불 해줘야지 환전. 손이 명함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 네. 뭐 좋은 팁이네요. 그렇죠. 꿀팁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집 얘기 하려고 하니까 뭐 1시간 했어요 우리 얘기. 집을 사고 나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 아. 집에 물이 샌다. 그렇죠. 뭐 이런 특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빨간색 플랑카드가 붙었다. 그렇다. 건축주 물러가라. 막 누가 막 뛰어내린다. 뭐 이런 아. 얘기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재밌는 거지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귀신이 보인다. 아유 앞에 아, 공동묘지가 공동묘지 있다. 있었다.
호텔 자리가 묘지 자리였다. 야, 이런 게 나와야 좀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그런 건 내년쯤 해가지고 네네네. 뭐 특별 방송을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고. 네, 그거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또 소재 하나 또 띄웠네요, 또 이게 또. 떼었다뇨. 이거 굉장히 떼운 거 귀중한 언제든지 쓸 수 있었던 귀중한 소재를. 네, 오늘 또 뭐 그냥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만나다 보니 또 이게 또, 하여튼 뭐 베트남의 부동산을 이제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있나? 도와드릴 수 있지. 도와줄 수 있죠. 어차피 저희가 도와드려도 수수료는 건설회사 먹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뭐 우리 뭐 먹고 도와줘? 뭐 밥은 아유. 사주시나? 아, 뭐 밥 한 개 사주시면 제가 뭐 친절하게. 네, 저희는 뭐 공식 매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뭐. 연락 주시면 뭐 한도 내에서 네, 도와드리고 뭐 도와드리고. 또 뭐 저희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또 크게 후원해 주시고 아, 좋죠. 우리가 그 바카라 가가지고 또 땡기고 땡기고. 아, 바카라 좋습니다. 큰 돈 벌어서 네. 아, 집 사고. 베트남 뜨겠습니다. 쿠바라 이런 데로 가서 망명을 해야죠. 네. 하여튼 뭐 집 잘 샀고 집값 그렇죠.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만한 게 없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재밌는 게 또 지금 노렸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마지막으로 얘기까지 해야겠네. 네.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은 부동산 소유 한도에 연연이 없어요. 없죠. 무제한. 내가 부동산 사면은 음.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제한이 걸려 있어. 그렇죠. 엄 사장이 50년짜리 아파트를 지금 받으면 50년이잖아. 20년을 살고 2%가 넘기면은 2%가 살 수 있는 건 30년밖에 안 돼. 맞아요. 3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어? 30년 뒤에 어떻게 되지? 30년 후에는 다시 나라가 반납을 하죠. 그래요? 네. 쓰레기네. 그 제가 알고 있고 연장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50년 연장하면 50년 연장까지 10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연장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50년이고 그거를 외국인 사이에서 넘길 때는 그냥 폭탄 주고받기처럼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이게 현지인한테 넘어가면은 다시 리셋되잖아. 리셋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지인은 외국인한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처음에 A라는 아파트를 짓고 100개의 세대 중에서 30개를 외국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인한테 50년 동안은 팔았잖아. 그러면 확실한 건 50년 후에는 외국인 소유 아파트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30%까지 허용하는 거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이 자본은 영구히 가져갈 수 있는 자본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외국인들끼리 돌고 돌다가 터진다. 결국은 현지는 넘길 수밖에 없는 거고 현지는 넘어간 거는 다시 외국인한테 넘어오지 않는 걸로 현재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열어놓은 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고 앞으로 근데 바뀌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거는. 그럼 뭐 미래에는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여기가 외국인이 산 데가 적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면은 외국인은 현지인한테 부동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보다 높은 시대에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 바뀔 거예요. 여기도 돈이 들어오고 하면은 뭐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도람프 손님 같은 사람 용서를 안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50년 뒤에 뭐 도람프 주니어가 대통령이 됐는데 용서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집 사시고 집은 서울에 사세요. 강남에 사세요. 강남에 사신 게. 돈 많으면 네. 네. 뭐 방송은 요즘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네.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도와드리고 네.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